혹시 저번에 수업 한 번씩 봤니? 앞에 정말 봤어. 바로 다음으로 여기 아직 우리 안 풀어봤으니까요. 오늘은 이어서 그 활용 문제에서 도속시 문제, 그 다음에 농도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잘 안 됐어. 이게 잘 안 풀릴 때에는 반드시 영상을 다시 참고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뭐 우리가 지금 진도 때문에 한 번에 쭉 나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 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활용 부분이니까. 자, 거수식 문제는 형태가 너무 많으니까요. 연습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죠. A에서 20km 떨어진 B 지점에 있어요. 표현을 해요. 여기 A, 여기는 B. 이 거리는 20km. 표현을 해, 표현을. 근데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지점부터는 걸어갔어요. 그래서 얼마가 걸렸냐면 3시간 30분 이내에 걸렸어요. 이내가 걸렸어요. 그러면은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이 A에서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A에서 떨어진 부분이 있겠죠? C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간 거야. 여기가 얼마입니까? 물어봤으니까 여기는 X 킬로미터로 잡으면 되겠네. 여긴 걸어서 간 곳은 20-X라고 잡으면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요 정도만 표현해 놓을게요. 속도가 나왔죠? 자전거 속도가 얼마예요? 12km/h. 그 다음에 걸어서 간 속도는 4km/h. 표를 만드시는 게 더 편하시면 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선생님 표 만들어서 가볼게. 표를 만들 때에는 어떤 상황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 여기서는 지금 자전거 타고 간 거랑 그다음에 걸어서 간 거랑 상황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표를 두 개로 만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세로는 거속시를 쓰세요. 거리, 속력, 시간. 채워 이제 여기를. 거리는 어때요? X 킬로미터. 단위는 꼭 쓰셔야 돼요. 여기는 20-X 킬로미터. 속력은요? 12km/h. 4km/h. 거속시 문제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지. 걸리는 시간은요? 시간은 따로 써져 있지 않죠. 시간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리와 속력으로 구하는 거야. 시간은 뭐분의 뭐죠? 속력분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다 바로 나누면 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12분의 x. 여기는 4분의 20-x. 이제 식을 세울 거야. 시간은 총 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그쵸? 총 시간이 얼마? 3시간 30분.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자전거 타고 걸리는 시간. 걸어서 가는 시간을 뭐 했더니? 합쳤더니 이게 2 내에 걸렸다. 얼마? 3시간 30분. 3시간 30분이면 3과 60분의 30시간. 시간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게 됐어요? 이거 10만 작성하면 문제가 안 돼. 10만 작성. 끝났어 이제. 이거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뭘 곱해야 되냐면 일단 약분시키고 2분의 1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면 2분의 7. 자, 12분의 x 더하기 4분의 20-x는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양변을 얼마 곱해야 돼? 12 곱해야겠지. 여기는 x, 여기는 12를 곱해서 3이 남으니까 3을 분자 전체에다 곱해줘야 되고 여기 6, 7에 42가 될 거고 괄호 전개하면 x 플러스 6x 마이너스 3x가 42. 끝났어. 마이너스 2x 60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8.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x는 9km
이상이 되겠죠. 자전거를 타고 9km 이상을 가야지 3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하겠네요. 쌤이 정리해서 페이지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시 공부할 때 참고하셔야 돼요. 모른다고 하지 말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아. 한 문제 더 풀게. 여기에서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3시간 30분의 여유가 있다. 그래서 물건 좀 사고 가려고 해. 걸어서 가는 속도는 4km예요. 물건 사는 데는 20분 정도 걸리고요. 그럼 얼마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야. 자, 지금 이거 여기야. 그리고 여기에 상점이 있어. 시속 4km로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 오우 올리브영까지 딱 가요. 가서 뭐 사지? 20분 동안 열심히 골라. 그리고 다시 룰루랄라 룰루랄라 다시 돌아와서 여기까지 와야 돼. 근데 얼마 이내로 와야 돼?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 30분 이내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 가는 데의 속력은 4km per hour. 오는 데의 속력도 똑같아. 늦으면 뛰어야 되는데. 자, 이 상황을 볼게요.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상점을 이용하냐고 물어봤으니까 거리가 얼마가 되겠니? x 킬로미터가 되겠지. 자, 표 만들게. 표 만들자. 갈 때, 올 때. 세로는 뭐 써야 돼? 민영, 세로는 거리, 그 다음 속력, 그 다음 시간. 이렇게. 자, 거리는 얼마예요? 같이 이야기해봐요. 거리는 올 때는 문제를 이해를 못했네. 갈 때 거리는 얼마지? 올 때의 거리는 속력은 4km/h. 올 때는 시간은 갈 때 시간은 4분의 x 시간. 올 때 시간은 그럼 식을 세울게. 이제 식은 갈 때의 시간 더하기 올 때의 시간 더 있어. 물건 고르는 시간이 있어. 60분에 20시간. 그래서 했더니 얘가 1시간 30분 이내가 돼야 돼요. 약분해서 정리를 합시다. 양변에 12를 곱해야 돼요. 3x 더하기 4는 여기는 2분의 3이니까 12를 곱하면 18. 6x는 14. x는 그래서 6분의 14. 그래서 6분의 14km.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약분하면 3분의 7km 이내로 가야겠네요. 되나요? 3분의 7km 이내.
그 다음 8번 농도 문제. 어제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도에 대해서. 자, 그냥 그림으로 먼저 표현을 하세요. 그림으로 표현을 해. 저울에다 쟀다고 생각을 하고 무게는 밑에다가 쓰고요. 이 소금물의 진하기 농도를 여기 위에다 쓸게요. 그러니까 10%의 농도가 저울로 재봤더니 200g이 있다. 여기에다 뭘 넣었습니까? 물을 넣어요. 그쵸? 물을 넣으면 물의 농도는 0%죠. 얼마 넣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도를 얼마로 만들려고 해? 8% 이내로 만들려고 한다 라는 거예요. 물을 얼마나 넣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 물의 양을 xg이라고 넣으면 될 것이고, 그러면 8%의 소금물은 200 더하기 xg이 돼야 돼요. 됐어요? 한 번씩 느려 이렇게. 자,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할게. 그림을 그려요. 200g이니까 아래다가 저울로 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물의 농도 10%를 이 물 안에다가 쓸게요. 이렇게. 플러스 물의 양은, 물은 농도가 0%야. 그것의 물의 양은 xg이니까 둘을 더하게 되면 8% 이하가 돼야 되고, 그것의 소금물의 양은 200하고 x로 돼야 되니까 200 더하기 x가 돼야 돼요. 이게 되었나요? 여기까지? 자, 이제 식을 세울 건데, 식은 뭘로 세우냐면 항상 소금의 양을 가지고 식을 세워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을 더한 게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보다는 더 작다. 이렇게요. 자, 왼쪽의 소금의 양은 200g의 10%가 소금이라고 했어. 몇 그램 있죠? 200g의 10%가 소금이라고. 20g이야. 그걸 우리가 수식으로 이렇게 쓴다고. 수식으로 200g의 10%가 소금이니까. 그 다음은 몇 g에? xg의 0%. 이해돼요? 그랬더니 200 더하기 xg의 8% 이렇게요. 됐니? 네.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변에 100을 먼저 곱하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2000 더하기 0은 1600 더하기 8x. 8x를 놔두고 저쪽으로 한번 넘겨볼까? 400. x는 8로 나누면 50. 예쁘게 정리하면 x가 조합이 나와야 되니까 몇 그램 이상? 50g 이상을 넣어야 8% 이하로 떨어지게 되겠네요.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은요. 6%의 소금물 500g이 있다. 이번에는 물을 증발시켰어요. 물을 끓여가지고 쭉 증발시킵니다. 그러면 진해지겠지? 그래서 농도가 10% 이상이 되게 하려고 한답니다. 몇 퍼센트나 얼마나 증발해야 됩니까? 자, 똑같아요. 그림으로 먼저 그려요. 500g 농도 6%. 증발시키는 것은 빼내는 겁니다. 물 누구만 빼내? 물만 빼내. 물은 몇 퍼센트라고? 0%. 빼서 몇 퍼센트 이상을 만들려고 하냐면 10% 이상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얼마나 증발시켜야 됩니까? 여기는 500 빼기 얼마? xg이 돼야 돼요. 여기 지금 이해되고 있나요? 이해 안 되면 말씀하세요. 한 번 더 할게. 자, 그대로 식만 세우면 돼. 식은 뭘로 세운다고? 소금의 양으로. 소정이가 그러면
소금의 양을 표현해 보세요. 여기 소금의 양 얼마 있죠? 그렇지. 잘했어. 500g에 6%니까. 승현이가 두 번째 거 소금의 양 표현해 볼게요. X 그렇지. 잘했어. 민영이가 마지막 거 소금의 양 표현할게. 500 마이너스 x 100분의 10. 그렇지. 아주 잘했습니다. 이제 뭐 간단해.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었어요? 이해돼요? 계산 안 할게요, 선생님이. 자, 더하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그리자. 여러분들이 선생님 시간을 좀 드릴게요. 9번 문제 보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많이는 못 드리고, 네, 1분에서 2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선생님하고 비교 한번 해보실래요? 똑같은 사람 손. 잘했습니다. 민영이 좀 다른 부분 있나요? x를 안 써가지고. 아, X 지금 쓸 수도 있겠어요? 안 쓴 거죠? 못 쓴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럼 할 수 있겠죠? 자, 계산까지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네. 잘 나오신 분만 손 들어 보실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요, 어쨌든 많이 봐야 되니까 선생님 더 많이 풀어드릴게요. 연립방정식이 좀 덜 풀 수도 있어요.
볼게요. 자, 4,000원을 이번에 이제 통합이야. 4,000원을 형제에게 나눠주는데 형이 받을 몫의 2배는 잘라야겠지. 좌변이야. 동생이 받을 몫의 3배 이상이 되려고 한다. 형이 받을 몫의 최소 금액을 구하시오. 자, 뭐를 물어봤냐면 형이 받을 돈을 물어봤지, 그치? 그 형이 받을 돈을 X라고 해야 되겠네, 그치? 동생은 뭐라고 해야 되겠니? 합쳐서 4,000원이라고 그랬거든. 동생은 뭐라 해? 그렇지, 아주 잘했어. 이제 식을 세울게. 좌변. 좌변은 여기가 좌변이야. 형이 받을 몫의 몇 배는 2배는. 우변. 여기가 우변이야. 동생이 받을 몫의 몇 배? 3배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되었어요? 네, 계산만 하면 됩니다. 2x 12,000 마이너스 3x 5x는 12,000보다 크거나 같다. 5로 나누니까 2,400. 그래서 형은 2,400원 이상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계속 가볼게. 현재 A 탱크에는 540L, B 탱크에는 100L가 들어있어요. A, B 두 개의 물탱크에 각각 1분에 30L씩 각각이야. 각각 A에도 30L씩 1분에 넣고 B에도 1분에 30L씩 넣어요. 적어도 몇 분 후에 여기 있네요. 이제 식이 A 물탱크의 양이 여기까지가 좌변, B 물탱크의 양의 3배까지가 우변, 이하가 부등호. 됐어요? A 물탱크의 양을 생각할까요? A는 처음에 얼마 들어있다고요? 540. 근데 매분 X분이 지나면은 매분 30L씩 들어오니까 플러스 30 X라고 쓰면 되는 거 알겠니? 우변은 어떻게 표현해? B탱크는 처음에 얼마 있었고 100L가 있었고 여기도 매분 30L씩 쓰니까 곱하기 3, 10 하면 되겠지, 그치? 이해돼요? 이 B탱크의 물의 양의 몇 배? 3배 이하가 돼야 된대요. 됐습니까? 네, 계산하면 되겠네. 540 더하기 30x는 300 더하기 90x. 그래서 90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0x, 540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40.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니까 x는 4 이상. 그러니까 4분 이상이 흘러야 된다 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계속 보여드릴게요. 네, 그 다음 가로의 길이가 12cm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도형 문제잖아요. 도형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려보셔야 돼요. 둘레의 길이가 60cm 이하가 되려면 볼게. 가로는 12cm로 고정이 돼 있어. 세로는 모릅니다. x라고 잡을게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둘레의 길이가 여기까지가 좌변, 60cm가 우변, 이하는 부등호. 둘레의 길이는 가로 더하기 세로의 몇 배? 2배. 이게 60cm 이하가 된다. 이렇게. 어쨌든 문장에서 좌변과 우변만 잘 구별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는, 이, 가, 면 앞쪽까지가 좌변, 그 뒤에가 우변이야. 됐지? 자, 계속하자. 24 더하기 2x는 60보다 작거나 같다. 2x는 36보다 작거나 같다. x는 18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세로의 길이는 18cm 이하입니다 라고 해결할 수 있겠네요.
계속 볼게요. 거속식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것도 그림을 그려주면 참 좋아요. 그림과 표를 병행해서 그리면 좋겠습니다. 등산해. 등산은 산을 올라가는 거고 또 내려가는 거잖아. 그치?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갈 거야. 보자. 올라갈 때의 속력을 알려줬습니다. 올라갈 때는 속력이 2km per hour. 내려갈 때에는 속력이 5km per hour예요. 전체 시간이 4.9시간 이내로 가려고 하려면 최대 얼마나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높이가 아니라 거리죠. Xkm 최대 얼마까지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아까 그 역에서 뭐 물건 사러 왔다 갔다 한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거의. 그쵸? 자, 그리고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 또. 이거 가인이한테 할게. 가인아, 이거 상황은 항상 두 가지의 상황이 벌어진다 그랬지? 여기서 두 가지는 뭐겠니 그러면? 올라갈 때랑 그렇지, 잘했어.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야. 세로에다가는 뭐를 써야 되지? 거리, 속력, 시간. 이제 표 채울 거야. 올라갈 때의 거리는요? X 단위까지 말씀하셔야 돼요. 내려갈 때는요? 속력은요? 그렇지. 내려올 때는? 그렇지. 올라갈 때의 시간은요? X 시간이고요. 내려갈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려줬죠? 몇 시간 이내로 갔다 오라고 그랬어? 4.9시간 이내. 이걸로 식을 세울게. 가인이가 식을 세워볼래? 4.9시간 이내 이렇게요. 아주 잘했습니다.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되겠다. 10을 곱하니까 5x 플러스 2x는 49. 7x가 49 이하. x는 그래서 7 이하. 7km 이내로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멀리 갈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농도 문제 또 볼게요. 8%의 소금물이 350g이 있다. 그림을 그려야 돼. 350g 8%. 거기에다가 물을 증발시킨다 했어. 증발시키는 것은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겠죠. 물을 빼야 돼요. 물은 농도가 0%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농도가 14% 이상이 된답니다. 얼마나 증발시켜야 됩니까? Xg이요. 그럼 14%는 350 빼기 Xg의 소금물이 될 거예요. 자, 이걸로 이제 식을 세우겠습니다. 예영? 네. 소금의 양을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죠, 항상? 오케이. 맨 앞에 있는 비에이크의 소금의 양은? 그렇지. 350g 중에 8%가 소금이니까. 그 다음은요? 그렇지.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계산해주면 되고, 양변에 100을 먼저 곱해서 식을 써보죠. 350 곱하기 8은 70 곱하기 4, 28. 2800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0. 350 곱하기 14는 7 곱하기 700, 4900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4x. 쌤, 이거 암산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지금 곱하기 암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막 이상하게 암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350 곱하기 8을 하면은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리잖아요. 0 빼고 나면. 그치? 근데 이건 귀찮은데 35라는 숫자는 35를 일단 8개 더하면 되잖아요. 그쵸? 35가 2개 모이면 쉬워져. 35 2개면 얼마야? 70이지. 그러니까 35를 8개를 더하는데
30을 8개 더 하지 말고 2개씩 묶어서 70을 몇 개 곱하면 되겠니? 4개 하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면 암산할 수 있어. 7, 4, 28이니까. 그치? 350 곱하기 14도 마찬가지야. 350을 14개 더 해야 되지. 350보다는 350이 2개가 모이면 간단해지잖아. 그치? 350이 2개가 모이면 간단해지니까 350을 2개씩 묶으면 700이 되고, 그게 몇 묶음이 되는 거야? 7묶음. 그래서 4,900. 이렇게 암산하는 거야. 이해되니? 뒷자리 숫자가 5인 것들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니 혹시? 암산? 네? 이렇게 암산할 수 있겠니? 더 어려울 거는 더 어렵다고요? 아. 아 이게 더 어렵나요? 선생님 근데 이게 마이너스 x 곱하기 100분의 0은 x가 사라져요. 다시 한 번요. 마이너스 x 곱하기 100분의 0 하면은 x가 사라져요. 100분의 0이 0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100을 일단 다 곱했잖아요. 0 곱하기 x. 당연히 0이지. 뭐야 이 고급스러운 질문은. 자 이거 승현이가 잘할 것 같은데. 승현아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25 곱하기 18 암산으로. 310 410 이유는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25 곱하기 8하고 아이씨 그렇게 하지 마. 민영이 할 수 있겠니 암산? 450 어떻게 했어요? 50으로 만든 다음에 그렇지. 25가 18개 있는 거잖아. 아따 이렇게 보이. 야 이거 진짜 25 18개 더 하는 거라고 이렇게. 근데 2개씩 묶으면 쉬워지잖아 숫자가. 2개씩 묶으면 얼마? 50이잖아 지금. 50이 몇 개 있는 거야? 9개 있는 거니까. 민영이 잘했어. 450 몇 개야. 네. 이해되니? 내가 이거 암산하면 그냥 암산하는 거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전부 다 이렇게 바꾸면서 하고 있는 거야 머릿속으로. 덧셈 똑같아 이거. 좋아? 응. 너 아침 8시부터 준비했다며. 네? 잤어? 네? 그리고 10시 몇십 분 정도 30분 정도에 잤어요. 아 아침에 미리 준비하고 갈 때 되니까 자꾸만. 싸울래 와 그냥 8시에 그냥 아예. 야 8시부터 준비했으면 얼마나 열심히 씻은 거야. 네? 자 일단 봅시다. 정가가 11,000원 농구공을 3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원가가 10% 얼른 준비하자 얼른. 나도 그래도 꽤 인내심이 높은 사람인데 점점 인내심을 한계를 보이게 하고 있어. 아저씨 얼른 하자고 늦었으면은. 자 11,000원인 농구공이 있어요. 근데 30% 할인했어요. 할인했으면은 몇 퍼센트만 계산하는 거야? 70%만 계산하는 거야. 곱하기 0.7 하면 되는 거 알겠어요? 그거 먼저 이해 안 되면 설명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뭔가 사려고 하는데 그 가격이 3만 원이야. 이거 이해된 사람만 손 들어요. 근데 이거를 10% 할인했어. 그럼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3만 곱하기 0.9만 하면 돼. 이거 이해된 사람 손 드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해되는지 봐. 그러니까 10% 할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물건 가격이라 쳐. 이만큼이 3만이야 3만.
95페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8시부터 준비해도 한참 걸리지. 95. 10% 할인이면 이 중에 몇 분의 몇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를 받지 않겠다는 거지, 이만큼은. 그치? 그럼 얼마나 받는 거죠? 90%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원에 90%. 100%에서 10% 빼야 되니까. 그래서 3만 원 곱하기 0.9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 만약에 우리가 장사를 해야 돼. 3만 원짜리 물건을 가져왔어. 3만 원짜리 물건을 가져왔어. 이게 3만 원이야. 근데 이윤을 붙여야 되잖아요. 이윤을 내가 더 붙일 건데 20%의 이윤을 붙일 거야. 여기 100%야. 그러면 이 돈이 여기까지가 3만 원이야. 그럼 전체 돈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20%잖아요. 지금 그쵸? 그럼 3만 원에 120%. 120%를 숫자로 표현하면 1.2라고. 이거 이해돼요? 민영이 이해됩니까? 얘를 그리고 천천히 풀었으면은 3만원 더하기 3만원 곱하기 100분의 20이에요. 이것도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거? 오케이? 그래서 이걸 3만원으로 묶어버리면 앞에는 뭐 남냐면 1 남고 뒤에는 100분의 20 돼요.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수행이 안 됐지? 됐니? 지금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표정 때문에 그러는 거야. 승현이 이거 이해되니? 자, 위에 거 이해됐어요? 이거를 3만으로 묶을 거야, 묶어. 거꾸로 생각해 볼래? 이거 분배해봐. 뭐 돼? 3만 더하기 3만 곱하기 100분의 20이지. 분배한 게 이거야, 지금. 분배하기 전으로 돌리려면 3만으로 묶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해되나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가볼게. 여기 조금 까다로워. 여러분 항상 힘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정가가 11,000원인 농구공을 3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했더니 원가의 10%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원가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럼 원가를 X라고 놓을게. 정가는 이미 이자를 붙인 거야. 자, 간다. 11,000원에 있어. 30% 할인했어. 승현 곱하기 뭘 해야 되지? 거기 0.7. 곱하기 0.7 하면 한 번에 끝나이? 근데 아직 이해가 덜 된 친구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은 천천히 해볼게. 곱하기 100분의 30 이렇게 빼는 것도 괜찮아. 이해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이렇게 했더니 원가의 몇 퍼센트 이상의 이익? 10% 이상의 이익. 됐니? 원가의 10%면은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되지? 101.1. 1.1을 해야 돼. 근데 그것 또한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원가보다 원가의 10%를 이익을 봐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이거 이상으로 이익이 나와야 돼요. 간단하게 줄인 게 이거야. 간단하게 줄인 거는 1 빼기 100분의 30이 되고 0.3을 뺐으니까 곱하기 0. 얼마? 7이 되는 거고 이제 익숙해지면 처음에 보자마자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거고 익숙하지 않으면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거쳐서 가는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됐어요? 익숙하지 않으면은 여기 이렇게 차례대로 가는 거고 익숙해지면은 곱하기 얼마? 1.1로 바로 가는 거예요. 정가를 30% 할인했더니 원가보다 10% 이상의 이익이 발생했다.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의 차이야. 되니 이거? 자, 양변에 10을 곱할게.
양변에 10을 곱하니까 여기는 1.1 12를 나누면 1000 7,000원이네요. 그래서 x는 7,000원 이하가 되니까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승준이는 근데 안 쓸 거야? 네. 승준아 네. 공부할 거야? 승준 네. 공부할 거야? 네. 할 거야? 보여줘 뭔가를. 네 책 깨끗해 혼자만. 네. 수업 시간에 듣지도 않고. 아니 듣기는 들어. 정리를 해야지. 책 계속해서 어떻게 해 그거를. 여기 승현쌤이 언제까지 5시, 6시, 7시까지 이렇게 계속 봐. 어? 선생님들이 감당 가능할 정도로 안 해야지. 준아, 네. 선생님이 감당 가능할 정도로 안 해야 된다고. 네. 너 감당 못할 정도로 안 하고 있어 지금. 너무하다 생각 안 되니? 아니 들겠지. 드는데 씨 안 되니까 그렇지. 네 잘못이거든 그것이. 어쨌든 정상 범죄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어요. 네. 자, 네, 여기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 자, 단지 이제 발전 문제에서는요. 여기 있는 문제도 좀 같이 봐야 돼요.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22번. 다 배웠던 문제야. 이 1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뭐가 없다.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1차 부등식의 문제, 특히나 어려운 문제들은 반드시 어디에다가 나타내야 된다고? 반드시 수직선에다가 표현해야 돼. 반드시 수직선으로 표현해야 돼요. 반드시. 해를 구할게. 여기서 미지수는 x예요, a예요? 미지수는 x야. a는 미지수 아니다. 넘겨. 상수항이니까. 일단 3x 빼기 3 더하기 a. x만 남기고 다 넘기는 거야. 3x 플러스 6x 3 마이너스 a 9x 3 마이너스 a x를 구하는 거야. 목표는 x 구하는 거야. 양변을 뭘로 나눠? 9로 나누면 한 번에 9분의 3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어. 이 안에 자연수가 없대요. 자, 애매하단 말이죠. 1도 없고 그 다음이 중요해.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어. 그 다음 수직선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9분의 3-a보다 x가 더 작다요. 이 안에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자연수가 없대요.
자연수가 없으려면은 누구만 따지면 되겠니? 이렇게 놓을게 내가. 지워볼게. 자연수를 표현하겠습니다. 1, 2, 0, 3.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요거 9분의 3-a가 요 안에 뭐가 없다고? 자연수가 없다고. 이 안에 자연수가 없어. 그 봐봐. 9분의 3-a가 이 정도에 있다고 하자. 이 안에 자연수 있어 없어? 있지? 안 되지? 그럼 더 작아져야 돼?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이 정도에는 자연수 있어 없어? 있어. 더 작아져야 되지. 얼마나 작아져야 됩니까? 라는 거야. 1보다 더? 이 안에 그러니까 1이 들어있지 않으면 되잖아요. 0은 자연수 아니니까. 1보다 더 하면 돼요. 작으면 되지. 이 숫자는 누구죠? 9분의 3-a라는 숫자가 누구보다 작아야 된다고? 1보다 더 작아야 돼. 중요한 게 있어. 1이 되어도 되는지 봐야 돼. 9분의 3-a가 1이 되어도 이 안에 자연수 없지. 이해돼 안 돼? 9분의 3-a 요놈이 1이 되어도 이 안에 자연수가 없죠. 맞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9분의 3-a가 1보다 작아야 되는데 같아도 된다. 이 등호가 제일 중요해. 이거 이해돼요? 이제 계산해야 돼. 승준이 쓰고 있니? 잔소리 하지 말까? 잔소리 안 하는 것은 포기했다는 뜻인데 괜찮아? 선생님 잔소리를 안 하면 포기했다는 뜻이라고. 괜찮아? 마음대로 해라. 아이고. 자, 볼게요. 다음의 1차 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가 4개다. 똑같아.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무조건 이거 정답을 어디에다 표현해야 돼? 반드시 수직선에다 표현해야 돼. 반드시 수직선에다 표현해야 돼. 그럼 계산할게 이제. 2x 빼기 7x는 a 더하기 3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5x는 a 더하기 3보다 크거나 같다.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마이너스 5분의 a 더하기 3 쓸 수 있어요. 자, 똑같이 수직선에다가 그릴 건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가 몇 개라 했죠 이번에는? 4개라 그랬지. 그럼 어떤 자연수 근처를 수직선에다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수직선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숫자를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일부분만 써야 되잖아. 근데 이것보다 작은 자연수가 4개라 그랬거든. 그럼 어떤 자연수 중심으로 뭐 1 중심으로 좌우로 쓸까? 2 중심으로 좌우로 쓸까? 3 중심으로 좌우로 쓸까? 내 말 이해가 안 됐지? 여기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봐요. 그러면 내 말이 이해가 안 됐으면은 안 해봐서 그런 거니까 여기까지 표현해 줄게.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소정 수직선에다 숫자 뭐 썼어요? 4. 승현 수직선에다 숫자 뭐 썼죠? 아직. 민영이는 아직 안 했어요? 자, 승현이하고 민영이한테 물어볼게. 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뭘 해야 되는데 뭘 못하고 있지? 수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풀어보라는 거야. 다시 질문할게요. 여기 보세요. 수직선에다가 숫자를 써야 돼요. 숫자를. 지금 어떤 숫자를 쓸 거냐라는 거야. 아까는 모수 어떤 숫자를 썼니? 0, 왜 0, 1, 2, 3을 썼을까?